자, 정태현 팀장님, 이제 시장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한 20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급할 것 없다. 급할 것이 없다. 네, 급할 것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주에도 조금 한테프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저는 증시가 어떤 형태로든 현재 조정 구간에 저는 진입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네네. 뭐 이렇게 됐지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아마 의견들이 많이 엇갈릴 거예요. 지금의 조정을 매수기를 노려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조정과 진입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엇갈릴 것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제까지도 뭐 자연스러운 조정, 네네. 자연스럽다 조정을 반기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정도 조정 네. 뭐 워낙 조금 속도가 네네. 빨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속도 조절은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네. 시장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 종목마다는 다 달라요. 그쵸. 종목마다는 일부 반대 매매 지금 얘기라고 네네. 써놓으셨는데 저건 어떤 의미죠? 일단은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을 잡는 거, 고점을 잡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어쩌면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상현상이라 좀 이상현상이라기보다는 이상현상이라는 표현이 맞나? 하여튼 조금 이해 안 되는 현상이라 좀 봐야 되겠죠. 왜 그렇죠? 보통은 네. 가격 주가가 많이 급락할 경우에 이제 담보 부족 그렇죠. 담배로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기이한 상황이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개인들이 실탄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결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돈입니다. 유동성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장의 상승의 끝자락은 어쨌든 이 실탄이 모자랄 때 조금 주춤해질 때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반대 매매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는 것들은 유동성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화요일도 여기서 얘기한 거 아니구나. 그 선물시장 미결제 약정 동향도 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했습니까? 네. 미결제 약정도 동향을 보게 되면 선물 미결제 약정. 네네. 네. 선물시장의 미결제 약정 동향을 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지금 꺾이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 11월 달부터 미결제 약정 동향이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시장을 보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시장을 바닥에 이제 고점을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찌 보면은 좀 도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선물 미결제 약정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뭐 증권적 강세는 전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뭐 최근에 반대 매매가 시장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유동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시장이 추가 상승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이 조정 매수기에다 아니다,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좀 이렇게 엇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하락이 조정 매수기로 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반대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네. 제가 반대된다는 게 아니라 또 저와 같이 출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매수기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그걸 떠나서 시장이 어쨌든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엇갈릴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올 때 어찌 보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급할 것 없이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의견이 네. 충돌할 때는 조율하는 시간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시장에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21선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단기 추세는 일단은 꺾였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는 유의해야 될 지표가 그렇죠. 등장했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일단 코스닥 일단 꺾였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5일선을 이탈한 상황 속에서 21선 현재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이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코스피 지수도 21선까지 어떤 부분까지 하락을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접근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뭐 말씀 중에 그렇지만 네. 코스피는 아직 21선이라고 하는 거에 도달을 네네. 안 했고 코스닥은 조금 이탈했죠. 깨고 내렸는데 코스닥의 대부분 지수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쪽의 조정이 네. 먼저 선행됐던 거는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그렇죠. 기업,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셀트리온의 어제 이슈가 조금 왜 주가를 계속 이렇게 밀까? 그러니까 막판에 그냥 밀려버리더라고요. 네.
코로나19 네.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네네. 조건부 승인을 권고하는 네네. 게 나왔죠. 이게 복잡한 내용인데 네. 식약처의 자문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네네.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게 그걸 보셔야 돼요. 예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음. 그 투여해야 될 투여량보다 작게 투여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그런데 이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의 승인이 딜레이가 됐어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특히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로직대로 정해진 결과가 나와 이걸 인정을 해줍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안정성이 최우선 답보돼야 그래서 되기 그것만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셀틴이 조금은 이탈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나왔었지만 예전에 말씀했지만 이게 이제 정맥 네. 주사잖아요. 그렇죠. 그 주사 바늘을 꽂아서 우리가 이제 그 수액을 맞듯이 링거라고 하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6시간을 누워 있어야 되고 비용이 40만 원? 네. 제네카요? 아니 지금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투여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이 기업의 수익성과는 조금 요원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다. 이건 어떻게? 저는 그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 쪽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그게 2주 전에 제가 제 오피셜로 전달받은 내용이거든요. 효과는 있는데. 네, 효과는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도 투여량이라든지 그 중간에 임상 진행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인 때문에 조금은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 권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미 셀트리온 주가가 이틀 전에 밀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그 악재에 더해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분명히 악재가 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사람이 싫으면 뭘 해도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셀트리온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쭈고자 하는 네. 궁극은 사실 어제 이재용 부회장 이벤트가 네. 있었고 셀트리온 얘기가 있었고 앞서 모델에 네네. 이제 제가 오프닝에 했지만 여기에 이제 수급상으로는 연기금의 주식 비중 축소, 네. 연기금 투자자들의 매도가 거칠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어제 중첩되다 보니까 이틀 상간에 코스피가 4%. 그러게요. 근데 이 재료는 이미 네. 프라이싱, 주가에는 반영된 것 아닌가. 네네. 또 다른 악재가 무엇이 나와서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아. 다시 또 좀 염두해야 되는. 뭐. 그게 대답은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어떤 거시적인 어떤 악재들은 지금 다 나온 상황입니다. 다 네.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거기에 제가 그래서 그 거시적인 부분이 1차 파동이라고 말씀드리셨고 2차 파동이 어찌 보면은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유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 이 부분이 제가 약해진 부분이 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결국 장 후반에 밀렸던 부분들이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결국 이게 종목 투자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오면서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하락 당연히 얘기지만 하락 종목수 오히려 보이게 되면은 이건 매도 심리가 오히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코스닥을 얘기하고 코스피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유동성으로 해서 유동성이 어떤 시장에 봤을 때 가장 큰 화두라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어쨌든 조금 미미하게 변화가 생긴 부분 유동성보다는 이 종목 심리에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이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코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고 코스피도 자칫 그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코스피와 연결해서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또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는 관심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특이 종목들, 특징주들 좀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죠.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이제 개장 7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신민영 아나운서가 정리해준 내용 중에 건설주가 눈에 좀 띕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을 필두로 해서 공급량을 더 늘리겠다. 어떻게 공급량 늘린다고 이게 될까 싶어요. 또 전세임대 늘리겠죠, 뭐. 그렇죠. 아니, 뭐 그거는 뭐 우리가 공공임대 얘기할 건 늘리겠죠, 아니고. 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건설업체들 일부 하고, 그럼 건설업체가 움직이면은 시멘트도 같이 움직일지, 네. 그리고 또 뭐 사실 내외장재 뭐 이러면 페인트 업체도 움직일지 궁금해서 어떻게 봐요, 건설업체? 건설업체는 그러니까 업종 전체적으로는 좀 별로고요. 아마 GS건설, 대우건설 이 두 종목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내년에 일단 분양 물량이 한 29만 호가 됩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대우건설이 프로지오 모델로 해서 34,000가구 가져가고요. 그리고 GS건설이 28,000가구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분양 물량들의 탑 1, 2를 좀 달리다 보니까 거기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근데 예를 땅이 들면 용지는 네. 제한적일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용적률을 상향하는 쪽일 거고 네.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네. 용적률 상향과 건설주, 주택건설업체 연관성이 있죠? 있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허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될 것 같으면 이미 뭐 공급이 저는 많이 늘어났을까 생각이 뭐 또 드는데 그린벨트 얘기 그걸 나오려나? 떠나서 네. 지금 그린벨트도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또 부동산 쪽에 이게 빠져버리는데 저기 상계 쪽에 지금 아시겠지만 육사부지 얘기 네네네네.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다가 이른바 반발이 태릉 해가지고 그쪽인가? 예, 반발됐다가 또 지난번에 쑥 들어가 태릉공장 버렸는데 뭐 예, 했었고 그 태릉이 방금 말씀인 육사 그 부지인데 얘기가 나와서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지?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거기도 좀 일부 해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성 조사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이 탄성 조사 이런 부분들이 일단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기 뭐 때문에 예비 타당성, 예. 환경 문제 다 그렇죠. 고려돼야 되겠죠.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사업 계획상만 이 초안만 만든다 정도 네.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액션을 시장에 어쨌든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건 일단은 뭐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우주 이민 대책 뭐 이런 건 나오진 않겠죠. 네. 가능할까요? 언젠간 우주에 미래 꽂히신 것 같아요. 언젠간 미래에는 뭐 죄송합니다. 근데 건설 중에서 대우건설하고 GS건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최근에도 그 이번에 분양했던 물량을 보게 되면 판교밸리 자이라든지 그리고 위례 더자이시티 그것도 GS건설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슈가 됐던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도 프루지오예요. 대우건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왜 짚어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대우건설하고 대우건설의 프루지오 모델 그리고 GS건설 자이 모델 같은 이런 모델들의 분양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물량이 또 내년 올해도 마찬가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 자이건설 쪽, 대우건설, GS건설 쪽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대우건설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단은 종목 전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네, 되겠죠. 드리고 싶은 게 빠른 판단을 하거나 충분한 조정을 좀 기다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이평선으로 해가 지지라인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대건설은 딱히 무슨 이슈가 있나요? 대우건설은 일단은 지금 주택 공급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국토부 장관 교체 이런 이슈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제 분양 물량의 10% 가량 뭐 34,000가구를 대우건설이 가져가고 있고 네. 28,000가구를 GS건설이 배당을 받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이 특히나 더 강한 시세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 지금 화면에 보신 차트가 대우건설인데 네. 지금 대우건설이 5일선을 지금 지지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지지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시장의 어떤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SK라든지 그리고 방금 보신 대우건설처럼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5일선,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우건설을 예를 들게 되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지 라인이 21선,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는 21 이평선이 지지 라인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5일 이평선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21선에서 5일 이평선을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일단 5일선을 이탈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차트인데 이것도 5일선이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5일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저가 매수에 나서지 말라라는 거죠.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수도 지금 5일선 이탈하고 21선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21선까지 기다려 보시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 이탈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5일선 회복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5일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이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줄을 보시면은 최근 대형주가 어쨌든 5일선이라는 단기 이평선 현재 이탈하는 흐름들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여러 다방면에서 모든 종목에서 그러니까
다수의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5일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섣부른 빠른 매매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20일선가의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전한 매매를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SK라든지 대우건설처럼 5일선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정적 우상향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판단을 하시라.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그 테크니컬이 좀 네네네네.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죠. 이제 주가의 생명선이라고 보통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찾아보시면 대충 나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깨지느냐 아니면 지지가 되느냐 네. 아니면은 깨졌다가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뭐 네. 이런 판단 기준. 네네. 네. 좀 어려운 이게 개념이긴 해요. 요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네. 하여튼 자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개장 호가 보고 다시 진입하도록 하죠.